요 상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내담자로서 상담을 받아볼 때와 제가 상담자로서 상담을 할 때 겪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을 알고 가는 게 훨씬 좀 유리하고 편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우리는 상담사에 대해서 환상을 좀 갖고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상담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무조건 선하거나 인성이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상담사는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어떤 서비스직인 거지, 무조건 내 얘기를 다 들어주고 무조건 공감해주고 내 편이 돼주는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어떤 봉사자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만큼의 인성훈련은 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상담사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받으러 가면 무의식 중에 상담사가 그런 사람이기를 기대하게 돼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실망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겪을 수 있는 과정이죠. 상담 초반에는 라포 형성이라고 상담사와 내담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믿을 만한 상담사를 만나셨다면 이 신뢰관계 형성에 좀 더 적극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비밀이 없는 사람이고 솔직한 편이라 제가 상담을 받을 땐 이게 좀 불편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받을 때 내가 상담사님께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그러면 나를 정말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고 좀 솔직하게 말하기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모든 상담사들은 기본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도 상담이 어디까지 필요한지 파악하는 용도로만 쓰지, 그 사람이 옳다, 틀렸다, 잘못했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된 상담사라면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해도 판단하거나 평가하진 않을 테니까 최대한 상담사에게는 솔직해지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은 심리 상담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근데 어렵게 상담까지 갔는데 거기서조차 얘기를 못하면 진짜 갈 곳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다 얘기할수록 상담 과정이 훨씬 더 원활해지고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초반에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고 난 이후에는 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약간 정신적 부모로 여기게 돼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주고 나를 평가하지 않는 그 안전한 느낌을 사실은 바깥 사회에서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뢰가 생기다가 이제 신뢰를 넘어서서 약간 좀 미묘한 애정을 느끼기도 해요. 뭐 이건 남녀 사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담쌤이 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상담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좀 가족 간에 느낄 만한 그런 감정들을 느낀다고 할까요? 그런데 또 상담이 거기서 더 진행되면 될수록, 아, 내가 상담 선생님한테 지나치게 의존했구나.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겁먹다가 그 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내 부모님인 것처럼 의존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상담사는 상담사일 뿐 내 부모도 내 친구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고 누구나 좀 겪을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 단계에서 조금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곤 해요. 근데 상담자는 내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한 얘기를 듣고 필요한 공감을 해주지, 다 듣지도 않고 다 공감해주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공감을 안 해주고 내 편을 안 들어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상담사를 욕하면서 상담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진행될수록 나를 좀 객관화하는 작업에서 불편한 나의 상태를 마주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상담사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불편함을 좀 봐야 되는 상태가 있는데, 그럴 때 내 문제나 내 불편함, 내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보기보다 그게 너무 불편하고 싫으니까 상담사님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상담사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넘어가야 할 어떤 불편한 단계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상담 기간은 정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통 1대1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 상담인 경우에는 저의 경험으로는 그냥 6개월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증상이 편안해진 이후에도 그냥 케어를 위해서 정말 정기 검진 받듯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이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두 달 받거나 뭐 반년 이하로 짧게 받는 상담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저의 첫 대면 상담의 경우에는 한 3, 4개월 동안은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기만 했어요. 아, 상담이 도대체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달라지고 편안해지기 시작한 거는 한 반년이 지난 이후부터였어요.
상담을 받으러 갈 때는 정말 달라지고 싶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고 이 불편이 개선되었으면 해서 용기를 내서 갔는데, 가면요 진짜 더 불편해요. 불편한 게 막 다 들쑤셔져서 있던 편안함까지 깨질 판이거든요. 상담 과정은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상담 예약해 놓고 정말 그 상담 예약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정말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우리가 상담을 갈 만큼 뭐가 불편하다는 얘기는 뭔가 되게 눌러놓은 게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에요. 근데 상담에 가면 내가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불편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주해야 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괴롭습니다. 정말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또 도망가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정말 영원히 변할 수가 없겠죠. 저도 상담받을 초반에는 정말 꿈도 막 난리가 났어요. 재난 영화를 찍고 막 누구한테 맞고 막 죽고 이런 꿈을 꾸다가 신기하게 상담이 진행돼서 나중에 건강해질수록 꿈의 내용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상담 과정에 대해서 이사 가는 날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낡고 안정된 내 집보다 넓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새 집이 필요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가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낡고 안정된 오래된 집에서 있는 짐을 다 끌어내야 돼요. 그 중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새 집으로 가져가야 할 의미 있는 물건들이 있죠. 이 물건들을 추려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과정이 전 상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막 먼지를 뒤집어 써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상담이다. 그래서 편안하지 않다. 하지만 새 집으로 이사 가려면 이 편안하지 않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 정말 우울해서 더 이상 우울하고 싶지 않아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우울해서 벗어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되게 화가 나고 저항감이 일어요. 되게 신기하죠.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기 싫어해요.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요. 그 모순이 정말 미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못 넘어가면 제자리거든요. 예를 들면 정말 억울하고 화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용서 못할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태도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태도를 못 바꾸겠는 막 불편함.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걸 인정하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와 그 상황에 대한 감정을 바꿔야 될 때 진짜 힘들었어요. 내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갖고 있던 주제가 완전히 사라지고 짠하고 낫기를 기대하신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의사 선생님한테 병이 있어서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줘서 짠하고 낫는 건 아니거든요. 상담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상담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답을 찾고 완치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훨씬 좋아지고 훨씬 많이 나아집니다. 그런데 완치를 기대한다면 그런 일은 없다. 상담은 무조건 유리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갈까 말까 고민이 되신다면 무조건 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상담사를 찾기 위해서 조금은 발품을 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함들을 부디 용기 있게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정신과 방문과 관련된 제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